피부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킨다.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심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대 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는 주웅이라고 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빼고는 자궁경부암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자궁경부암은 안 생긴다. 수학적으로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연구는 자궁경부암에 걸린 환자들을 이제 자궁 적출을 하잖아요. 적출해서 그 종양이 있으면 그 종양을 다 조사를 했죠.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했더니 100% 다 있었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근데 있는데 또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DNA 바이러스라서 DNA 염기 서열 있죠. 이제 그걸 보고서 구분을 하는 건데, DNA를 보고. 그래서 발견된 순서 뭐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는데, 그 번호는 그냥 랜덤하게 붙은 건데, 16번이 제일 고약하고, 그 다음에 18번 이런 식으로 16, 18이 유명하고 31번, 33번, 뭐 51번 얘네들도 유명하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를 고위험군, 암 아니고 사마귀만 일으키면 저위험군 바이러스 이렇게 번호가 이제 다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인, 유두, 종, 바이러스. 앞에 인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중에 동물한테 가는 바이러스도 있고 뭐 딴 데도 있으니까 사람한테 가는 바이러스인데 유두종을 일으킨다는 거죠. 유두종이라는 것도 병리학적인 명칭인데, 사마귀 모양이 사람의 유두처럼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막 생긴다고 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200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 독일의 하우젠이라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연구한 것이 이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킨다, 이거를 밝혀낸 거죠. 그때부터 모든 교과서가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로부터 생긴다. 이제 그 교과서가 다 바뀌었죠. 성관계로 전염이 되는 것이죠. 성관계 때문에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성병이다, 이렇게 성병이 맞죠. 성관계로 인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니까. 성관계를 안 했는데도 바이러스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 어찌됐건 피부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좀 더 빠르다고 그래서 9살 때 맞으라고 권고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몇 살 때 할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한두 군데 소규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12세나 13세 때는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죠. 이제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은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잘 되죠.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자궁경부가 세포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거는 이제 질내가 산성이에요. 산성에 계속 노출되면서 세포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편평세포라는 세포로 바뀌는데, 많이 바뀔수록 바이러스에 약간 더 저항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좀 더 취약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맞아야 될 필요가 또 이렇게 해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방률이 자기 항체에 맞는 거는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16번 바이러스 항체가 생겼으면 16번에 대해서 맞는 거는 100%인데, 거의 100%인데, 근데 16번을 맞았는데 뭐 51번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치자면 과거에는 한 70% 정도, 아까 말씀드린 16번, 18번에 대한 항체이기 때문에 걔네 둘이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70% 정도 예방된다, 이렇게 봤고, 지금 나와 있는 9가지가 들어있는 국가 백신을 맞게 되면 더 높아져서 90% 이상 될 수가 있겠죠. 간염 주사가 태어나자마자 맞는 주사가 됐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생들이 맞았거든요. 중학생 때나. 그때 보면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야 항체가 잘 생긴다고 그래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도 그렇게 3번을 맞게 돼 있는데요. 한 번 맞고 2차는 2달 있다 맞고,
그 다음 3차는 거기서부터 넉 달 있다 맞고 이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달이면 항체가 생겨나서 이렇게 잘 분포가 될 기간이 2달이니까 맞고 나서 나는 1달 만에 맞으면 더 잘 되겠지 이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2달 이상, 그 다음에 넉 달 이상 있다가 이제 맞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애들도 무조건 맞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주 같은 나라. 근데 거기서는 예방이 거의 100% 이제 되겠죠. 근데 자궁경부암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암이 생길 나이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소녀가 이 주사를 맞으면 암이 생긴다 해도 30대, 40대 때 생기니까 20년 후에 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 호주 같은 곳에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사마귀 발생률 같은 거. 사마귀는 이제 저위험군 바이러스로 생기는 것인데 그것도 예방주사로 예방이 되니까 그거는 10대 때, 20대 때도 바로 볼 수 있는 효과니까 그렇게 보면 남성을 같이 접종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만약에 이기적으로 남자한테는 아무 질환이 안 생긴다는데 내가 뭐하러 돈 들여서 또 아픈데 그걸 맞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죠. 이거는 바이러스는 생겼다가 또 자연 소멸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또 올 수도 있고 한 번 왔다 그래서 나는 자궁경부암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연 소멸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은 없습니다. 이제 환자분들도 그걸 물어보시는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직 없고 본인의 면역 기능, 본인의 직접 몸에서 나온 항체로 이제 죽이는 건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죠. 평균적으로 한 1년 6개월, 18개월 정도면 자연 소멸이 된다. 이제 더 긴 사람도 있고 더 짧은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연 소멸이 안 되고 이제 16번이 쭉 되면 이런 거를 지속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감염이 되면 이제 세포를 자꾸 자극을 하겠죠. 그러면 세포가 변해가는데 그게 이형증, 형태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형증인데 이형증이 됐는데도 그때 치료를 안 하면 상피암이 되는 거고요. 상피암이라는 거는 암이 되면 여기저기 파고드는 침윤을 하게 되는데 아직 침윤을 안 하고 지금 침윤을 하기 직전에 스타트 라인에 있으면 그거를 상피 안에만 있으니까 상피암이라고도 하고 아직 딴 데로 안 갔다고 그래서 제자리암이라고도 하고 같은 의미죠. 연기암이라고도 하고 같은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형증, 상피암, 실제암 이렇게가 일직선상에 이제 있는 거죠. 면역 기능을 뭐 높일 수 있는 방법,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우리 보통 하는 거 있잖아요. 야채, 과일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정기검진에 대해서도 이제 기관마다 가이드라인이 좀 다른데 자궁경부암이 드문 나라에서는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국립암센터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돼 있고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를 노출시키고 거기를 이렇게 묻혀내는 검사가 있는데 묻혀내기만 해도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DNA가 여기 다 검출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검사라고 하는 거는 세포를 묻혀내는 겁니다. 세포를. 조직검사랑은 다른 거고요. 묻혀내는 거는 세포검사고 이 세포검사가 이상이 있다.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떼내는 거. 이게 조직검사죠. 조직검사를 해야만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혼동하기가 쉬운데 그 두 개가 하나는 바이러스 검사, 하나는 세포 검사 두 개의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있다 없다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성, 음성. 양성이면 안 좋은 거고 음성이면 좋은 거죠. 있다 없다니까. 근데 세포 검사 결과는 이제 비정형 세포, 비정상 세포. 세포에서는 특히 조직에서는 양성, 악성 이럽니다. 그럼 악성이면 안 좋은 거고 양성이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는 바이러스 검사고 비정형 세포라는 거는 세포 검사인데 비정형 세포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비정상이 안 좋은 것이고 비정형은 그래도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심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출혈이 있다 이 정도면 조금 그건 진행이 된 상태고 본인이 검진을 매년 했다면 이게 1년마다 검진했다면 1년 만에는 이런 증상이 안 오거든요. 그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암이 아닐 것이다. 나는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염증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치료가 잘 되고 있고 이제 치료 잘 되는 이유가 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초기에 발견할 수가 있어서 초기에 치료가 잘 됩니다.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습니다. 4기까지 있는데 3기, 4기는 수술을 하지 않고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수술하기가 좀 그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기는 수술을 하고 2기 초까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의 범위가 1기 초인 경우에는 자궁 경부만, 그 경부 부분만 잘라내고 자궁은 이제 살릴 수가 있죠. 1기 초인 경우에. 그렇지만 출산이 끝난 분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산이 끝난 분은 자궁을 이제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1기 후반부가 되면, 초는 그렇게 하고 1기 후반부가 되면 이제 자궁의 주변 조직까지 같이 절제를 해서 암이 퍼져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죠. 임파선 절제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다 예전에는 다 개복 수술로 했지만 지금은 복강경 수술로도 가능하고 로봇 수술로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지식인데요. 네, 근종이나 선종은 경부암의 원인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근종이나 선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질환들이고 경부암은 경부가 따로 경부하고 근육하고 붙어 있는데 근육층에 생기는 질환들이고 경부암은 따로 있는데요.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근종인데 근종이 암으로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육종이라고 하죠. 근데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거는 경부암과는 다른 암이고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네. 자궁 경부암은 정말 몇 안 되는 원인이 밝혀진 암입니다. 다른 암들은 원인이 안 밝혀져 있는데 원인이 밝혀져 있는데 이 원인을 빨리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우리가 건강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셨으면 빨리 예방접종을 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남성분들이 이걸 맞으면 결국은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고 나는 남자지만 우리 뭐 아는 사람, 친척, 가족 중에 여성도 있으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성들도 다 맞고 전 국민이 다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안전한 성생활이 가능하겠죠. 언제 어디서라도. 네, 여담이었습니다. 네.